대한민국 대표 호텔 신라호텔이 강릉에 신규 호텔을 오픈했습니다. 심지어 호텔 315개, 레지던스 602개, 총 917개 객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과연 신라 모노그램 강릉은 신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또또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1979년 서울 신라호텔 개관, 1990년 제주 신라호텔 개관, 이후 신라호텔은 신라스테이 외에 국내에 신규 호텔을 오픈하지 않았는데요. 35년 만인 2025년 7월 31일 동해 대표 휴양지 강릉에 신규 호텔을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호텔 브랜드는 신라 모노그램인데요. 국내보다 앞서 2020년 베트남 다낭에 처음 문을 연 신라호텔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라호텔의 품격을 어느 정도 가져가되 호텔이 위치한 지역색과 캐주얼함을 더한 5성급 신라호텔과 4성급 신라스테이 사이의 호텔인 거죠. 다만 기사에 의하면 운영은 5성급 호텔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라 모노그램 강릉은 강릉 송정해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릉해변은 북쪽으로부터 유명한 경포해수욕장과 강문해수욕장이 있고요. 두 해변을 따라 라카이 샌드파인부터 스카이베이, 시마크, 세인트존스가 해변과 나란하게 있고 가장 남쪽 송정해변에 신라 모노그램 강릉이 오픈한 거죠. 다만 신라 모노그램이 위치한 곳은 강문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사이이기 때문에 입수가 금지된 해변이고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해수욕을 즐길 수 없습니다. 신라 모노그램 강릉은 세 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자 모양의 레지던스 2동과 직사각형에 가까운 호텔동이 있는데요. A동과 B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레지던스의 경우 1층 로비는 연결되어 있지만 호텔동과 레지던스동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분리되어 있죠. 공간만 분리된 것이 아닌 아예 별개의 호텔 2개가 있는 것과 같이 시금업장 부대시설도 따로 있고 교차 이용도 안 되니 예약하실 때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호텔동 체크인을 진행해 보실까요? 호텔 입구는 생각보다 굉장히 웅장했는데요. 나뭇가지를 닮은 노란 원형 구조물과 작은 폭포가 대기업 본사 같은 느낌도 들죠. 건물 왼쪽에 입구로 들어가면 파도를 연상케 하는 블루와 화이트 톤의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실제 체크인이 진행되는 로비는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2층으로 이동해 봅니다. 2층 로비 천장에도 1층에서 만난 것과 비슷한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대신 차분한 로비 분위기에 맞게 색감을 빼고 채도를 낮춘 모습이죠. 로비는 테이블과 소파, 조명엔 직선을, 그 외 의자와 테이블엔 곡선을 사용하여 단조롭지 않은 모습이고요. 신라베어 때문일지 약간은 신라스틸 로비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네요. 레지던스 동의 입구는 호텔 입구와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내부 로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요. 앞쪽 천장은 층고가 높고 전통 문창살과 같이 꾸며져 있었지만 안쪽은 공간감이 줄어들면서 다소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호텔보다 2배 많은 객실을 운영하는 레지던스이다 보니 체크인 대기가 더욱 혼잡해 보이기도 하죠. 프런트 데스크 뒤쪽은 병풍이 연상되는 배경이 인상적인데 로비 곳곳을 바다 생각이 나는 파란색을 사용하여 톤을 맞춰 놓았네요. 호텔과 달리 레지던스는 캐치 테이블 대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는데요. 객실 규모에 비해 프런트 데스크의 규모가 작아 체크인이 빨리 진행되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일찍 가서 대기 신청하는 게 좋겠죠. 이제 객실로 이동해 볼 텐데요. 먼저 호텔의 경우 5층부터 23층에 객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객실은 층수에 따라 디럭스와 프리미어 디럭스로 분류되고 전망에 따라 그 안에서 또 분류가 됩니다. 그 외 스위트도 총 4종류가 준비되어 있네요.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디럭스 오션 더블입니다. 40제곱미터의 객실로 넓지도 좁지도 않은 딱 일반적인 호텔 객실인데요. 들어가자마자 한눈에 담기는 바다가 너무 멋지죠. 송정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뷰가 정말 예뻤고 객실 내에서도 발코니에서도 바다 하나만큼은 최고였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제가 투숙한 17, 18호 라인보다는 바다와 가까운 6호 라인 쪽이 더 오션뷰가 좋고요. 지금 보시는 오션뷰는 11층 높이이고 지금 보시는 건 21층 오션뷰입니다. 층수가 높아지면서 소나무보다 소나무 숲이 보이고 눈에 담기는 바다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더 망망대해 느낌이 나죠. 다만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객실까지 올라오기도 하니 만약 호텔 투숙하시면서 조용한 객실을 원하신다면 반대편 1, 4호 라인 객실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방향이 바뀌면서 레지던스 건물이 함께 보이는 오션뷰인 점은 참고하셔야겠네요. 침대는 싱글과 더블 총 2개가 있는 패밀리 트윈이고요. 원뿔 지지대가 인상적인 목재 테이블과 의자가 창가 옆에 있어 바다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베개는 큰 베개와 작은 베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푹 꺼지긴 해도 높이감이 꽤 있어 어색하실 수도 있겠네요. 욕실은 구조가 특이했는데요. 욕조가 샤워부스와 연결되어 있고 일부만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어메니티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프리아 제품이 다회용 용기에 담겨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인 욕실용품은 제공되네요. 헤어드라이어는 유닉스 제품이고 화장실은 분리되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니바에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티백이 준비되어 있고 위쪽 장을 열어보면 커피포트와 와인잔 등이 준비되어 있네요. 미니바가 공짜인 점도 은근 마음에 듭니다. 호텔 객실 중 정말 전망 하나만큼은 압도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코너 스위트입니다. 호텔 동의 객실은 레지던스 B동이 함께 보이는 오션뷰이거나 송정해수욕장을 바라보는 오션뷰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코너 스위트는 그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망을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습니다. 객실 자체는 크기도 일반 객실보다 10제곱미터 정도의 차이만 있고 스위트라고 하기엔 평범할 수 있지만 전망이 너무 좋죠. 시마크의 갤러리 더블 객실이 비슷하게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느낌이고요. 단 시마크 갤러리 더블의 경우 경포해수욕장과 경포호가 양방향으로 보여 특별했다면 모노그램의 경우 넓게 보이는 전망의 상당 부분은 레지던스 A동이 맡고 있어 살짝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호텔에서 두 번째로 좋은 그랜드 스위트는 1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이의 거실과 침실, 다이닝 공간이 분리된 굉장히 넓은 스위트인데요. 침실에서는 코너 스위트와 같이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고요. 욕실에서 보는 바다도 정말 예쁩니다. 원형 욕조에 몸 담그고 반신욕해도 좋겠죠. 밖에는 게스트용 화장실이 하나 더 있고 취사는 안 되지만 주방과 같이 분리된 공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온다면 로맨틱한 코너 스위트에 묵을 것 같네요. 레지던스의 경우 객실은 1층부터 22층에 총 8종류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본 디럭스 객실의 경우 42제곱미터로 방 자체는 호텔보다 넓습니다. 다만 입구가 나무살로 내부와 분리되어 있고 짐과 옷을 보관하는 옷장 공간이 추가된 데다가 안쪽에 간이 침대와 같이 쓰이는 데이베드 또한 위치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오히려 호텔보다 작다는 느낌도 드네요. 레지던스답게 싱크대와 인덕션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인덕션 사용은 금지되어 있고 하부장에 있는 전자레인지 사용만 가능합니다. 전망의 경우 레지던스는 V자 모양 건물 두 동이 있기 때문에 호텔보다 다양한데요. 디럭스와 프리미어 디럭스 객실은 층수만 다르고 정확히 같은 객실이고요. 같은 디럭스 안에서도 층수에 따라 파인 가든 오션, 오션뷰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층수 안에서도 A동, B동과 라인에 따라 전망이 바뀌는데요. 야간에 조명이 예쁜 수영장을 객실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A동 12에서 22호 라인, B동 31호에서 41호 라인 객실로 받으시면 되고요. 건물에 가리지 않고 바다만 보이는 조용한 객실을 원하신다면 A동 1에서 11호 라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1에서 11호 라인 중 저층인 파인뷰의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은 처참한 전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레지던스 객실 중 코너뷰를 가진 코너 스위트 객실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넓게 보이는 바다에 절로 감탄하게 되는데요. 7층에 위치한 가든 오션 전망인데 오션뷰가 꽤나 괜찮죠? 발코니 한편에는 자쿠지도 마련되어 있는데 해가 질 때쯤 반신욕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발코니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반신욕 중 건너편 건물이나 옆 객실 투숙객과 눈은 마주칠 수 있겠네요. 거실엔 소파,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 다이닝 공간도 있는데 휴양지와 어울리는 라탄 의자와 벤치형 의자가 있습니다. 인덕션 위엔 후드도 있는데 취사가 안 되니 딱히 쓸 일은 없겠네요. 레지던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취사가 된다는 점인데 참 아쉬운 점입니다. 메인 침실은 오션뷰가 인상적인데요. 욕실과 침실 중간 벽에 블라인드를 올리면 바다 보면서 샤워도 가능합니다. 세면대에는 의자도 있어 편하게 앉아서 준비하시기 좋고요. 어미니티는 호텔과 동일하게 프리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조 침실의 경우 침대 프레임 없이 바닥에 단을 만들어 매트리스만 놓은 모습인데 침대 주위엔 조명까지 꾸며져 있어 감성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이죠. 다만 방에 창문이 없어 조금 답답하긴 했네요. 보조 침실 옆에 완전한 욕실이 하나 더 있어서 편리했고 큰 냉장고와 스타일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라 모노그램에서 휴가를 보낼 분들이 많은 만큼 수영장 어떨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호텔과 레지던스의 수영장이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호텔의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호텔 수영장의 모습과 가까운 인피니티 풀인데요. 송정해변을 바라보는 호텔 건물 3층 전체 한 면이 수영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 끝에는 원형 자쿠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얕은 키즈풀로 꾸며놨는데요. 바다와 가까운 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예쁜 포토존도 만들어놨습니다. 가장 긴 성인풀도 수영장의 두께를 달리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주었는데요. 물론 수영장의 기능적인 면만을 생각한다면 큰 직사각형의 수영장이 더 좋았겠지만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예쁘게 잘 꾸며놓은 수영장입니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선베드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 카바나는 1층 안쪽과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당연히 추가 비용을 내고 이용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실내 수영장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오션뷰도 괜찮네요. 낮에는 창을 열어 메인풀과 연결된 느낌으로 꾸며지기도 합니다. 풀사이드 바는 실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식사는 안쪽이나 바깥쪽 일부 테이블에서만 가능하고 선베드나 카바나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제가 예약한 패키지가 짬뽕과 맥주 2잔을 포함하고 있어 먹어봤는데요. 제주 신라 짬뽕보다 15,000원 저렴한 만큼 차돌박이가 빠졌지만 양은 여전히 많고요. 국물은 정말 맛있었는데 면이 제가 알던 신라호텔 짬뽕이 아니네요. 호텔 수영장과 달리 레지던스 수영장은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메인풀만 비교했을 때는 호텔 수영장과 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호텔 수영장이 한쪽이 탁 트여 있고 길이가 긴 것과 달리 레지던스 수영장은 양쪽에 카바나와 선베드가 위치하다 보니 조금 더 작게 느껴질 순 있겠네요. 대신 한쪽 벽면에 미디어홀을 설치해서 해가 지면 영상이 재생되고요. 역시 원형 자쿠지도 설치되어 있네요. 풀사이드 바의 경우 힙한 풀바에서나 볼 수 있다는 수조형 풀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약간 횟감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힙하긴 하죠. 미디어홀 뒤쪽 내부에는 레지던스가 자랑하는 스파 파빌리온이 있는데요. 수영장이라기보다는 실내 스파에 가까운 파라다이스 호텔의 스파풀 시메르의 초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테라피 풀의 경우 천장에 아치가 돋보이는 공간에 메인 스파풀이 있고요. 그 안쪽에는 케이브 풀이라고 불리는 동굴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4개의 작은 풀이 위치하고 있는데 공간이 크진 않지만 조명이나 벽면 등을 묘한 분위기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1층엔 건식 사우나도 있고요. 2층에는 엘리베이티드 풀이라고 불리는 실내 야외 미니 수영장이 있는데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곳에 카바나 빌려서 쉬는 것도 괜찮겠네요. 신라 모노그램 강릉의 수영장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일단 단순한 직사각형 수영장이 아니고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구성을 다양하게 해놓은 것이 좋았고요. 호텔과 레지던스의 수영장이 합쳐진다면 강원도에서만큼은 수영장 1등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두 수영장의 교차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만약 둘 중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면 수영장의 장단점이 분명해지죠. 레지던스 수영장은 전망이 없고 투스객 규모에 비해 너무 작고 답답하다는 단점, 호텔 수영장은 너무 단조로운 수영장 구성이 아쉽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결국 두 수영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호텔 풀패키지 상품을 예약하면 두 수영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대신 가격도 올라가고 두 수영장 간 거리도 멀다 보니 왔다 갔다 하기가 꽤나 귀찮죠.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호텔 수영장을 선택할 것 같은데 이건 취향에 달린 문제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 수영장이 모두 유료입니다. 호텔과 레지던스 수영장 모두 성인 4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호텔들 정말 왜 이럴까요? 4성급 호텔이라면 그렇다 쳐도 5성급 호텔을 지향한다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운영입니다. 객실 수영장 모두 호텔 레지던스 왔다 갔다 하며 보여드리다 보니 다소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식 역시 두 곳에서 각각 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조식은 1층에 위치한 다이닝 M에서 드시게 되는데요. 공간이 작은 건 아니지만 크지도 않아서 성수기나 주말에는 8시만 넘어도 웨이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은 전반적으로 간도 알맞고 구성도 알차서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육류, 샐러드, 디저트까지 모두 너무 잘 준비되어 있으나 압도적으로 맛있었던 건 빵이었습니다. 조식당에서 몽블랑 보는 건 또 처음이네요. 빵은 정말 맛없는 게 하나도 없고요. 조식 하나만큼은 5성급이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 호텔 다이닝엠에서 점심은 단품, 저녁엔 뷔페도 이용하실 수 있네요. 레지던스 조식은 호텔보다 더 저렴한데요. 그만큼 호텔 조식에 비해 단촐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작기 때문에 조식 시간대엔 카페인 페이스트리 M과 로비 대기 공간까지도 모두 조식 테이블로 바뀝니다. 투숙객 규모가 2배인 레지던스이다 보니 당연히 더 붐비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식 맛은 괜찮기 때문에 아침부터 본격 조식 뷔페 드시고 싶다면 호텔 다이닝 M, 조금 가볍게 즐기고 싶다면 레지던스 다이닝 M을 추천드리네요. 물론 저라면 호텔 조식을 먹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외 시금 업장으로 호텔의 경우 라운지 앤 바인 바 M이 있는데요. 낮에는 음료나 빙수, 저녁엔 간단한 주류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레지던스엔 아까 조식당으로 사용되던 베이커리 겸 카페 페이스트리 M이 있는데 판매되는 빵은 조식에서 제공되는 것들과 상당수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외에 더그로브 테이블이라는 별도 임대 매장이 모여있는 곳도 있는데 아직은 오픈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먹었으면 뛰어야죠. 피트니스도 호텔과 레지던스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호텔 헬스장이 훨씬 좋습니다. 두 층으로 분리되어 위층엔 유산소 공간, 밑에 층에선 근력 운동이 가능한데요. 기구도 테크노짐 기구와 스미스 머신 등이 무난하게 갖추어져 있죠.
반면 레지던스 2층에 위치한 피트니스의 경우 역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호텔 피트니스보다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 외 부대 시설로는 호텔은 1층에 작게 비즈니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게 전부이고요. 레지던스는 엄청 많습니다. 먼저 2층에 도서관처럼 꾸며져 있는 훨씬 큰 라이브러리 앤 비즈니스 코너, 키즈 카페 리틀 모노그램과 굿즈 등을 판매하는 아트샵과 러쉬도 있고요. 2개의 프라이빗 미디어룸과 스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엔 와인샵, 지하 1층엔 코인 세탁실 무인 택배함, 스크린 골프와 GS25 편의점이 2개나 있는데 둘 중 하나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술이나 담배는 외부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라 모노그램 강릉에 대한 또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이번 총평 어디에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참 어렵네요. 우리가 호텔을 방문할 때 갖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 모노그램 강릉을 방문하는 분들께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실까요? 당연히 신라가 만든 5성급을 지향하는 호텔이라고 하니 신라 호텔 수준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라 호텔 생각하고 오셨다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 공용 공간이나 객실 등 시설적인 면에서 5성급 호텔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관은 으리으리해 보이지만 호텔의 첫인상이 되는 내부 로비는 신라 호텔보다는 신라 스테이에 더 가까운 모습이고요. 아무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라고 하지만 창문 너머 보이는 아름다운 동해를 제외하면 객실 내에서도 5성급 호텔다운 디자인적 요소를 찾기 어렵습니다. 조식은 괜찮았지만 밥 잘 나온다고 5성급 호텔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고요. 수영장도 수영장 자체는 훌륭했지만 그마저도 이용료를 받으면서 5성급 호텔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에 있는 4성급 호텔 또는 그에 준하는 리조트의 경우 수영장 이용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객실 비용이 저렴하고 애초에 5성급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죠. 신라 모노그램 강릉도 그와 같이 수영장 이용에 돈을 받는다면 그건 호텔 스스로 5성급이기를 포기하고 4성급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꼭 수영장이 아니어도 소프트웨어적인 면, 즉 접객 부분에서도 과연 5성급 호텔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방문 때 저는 2박 3일 동안 호텔과 레지던스의 객실을 각각 2개씩 예약했고요. 결국 매일 방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보통의 5성급 호텔은 그럴 경우 이동할 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존 객실을 사용하게 합니다. 객실은 바뀌지만 연박인 만큼 투숙의 공백을 주지 않는 건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5성급 호텔의 경우 보통 객실을 모두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 이슈 등을 대비해 여분 객실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라 모노그램 강릉의 경우 연박이어도 객실이 변경되면 무조건 11시에 퇴실해야 되고요. 다시 체크인 지옥을 겪어야 객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8-12-3 번호표 시스템으로 유명한 솔비치 남해에서조차 객실 변경이 있으면 첫날 체크아웃과 동시에 방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줬는데 체크인 체크아웃이 매일 리셋되는 이곳이 정말 5성급 호텔이 맞나 싶은 거죠. 물론 오픈 호텔의 경우 어느 호텔에서나 초기 혼란을 겪고 서비스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줘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고 웬만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았네요. 하지만 2박 3일 동안 제가 겪은 일들 과연 이게 200만원 넘게 쓰고 겪어야 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 신라 모노그램의 기대치를 높인 또 한 가지가 가격인데요. 성수기 가격은 예외적일 수 있으니 비성수기 9월 둘째 주 가격으로 비교하면 강릉의 주변 호텔들보다 2배 이상 비싸고 2인 수영장 가격을 더하면 강원도 최고의 호텔 중 하나인 시마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날도 있습니다. 신라 호텔의 형님뻘이자 국내 최고의 리조트 중 하나인 제주 신라보다도 수영장 이용료를 포함하면 거의 항상 더 비싸네요. 결국 신라 모노그램 강릉은 신라 호텔로 브랜딩하여 투숙객의 기대치를 높였고 높은 가격 정책으로 투숙객의 기대치를 한 번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호텔이 가진 기초 체력은 그 기대치를 절대 채울 수 없는 수준인 거죠. 하루빨리 5성급에 걸맞은 운영과 서비스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자기 객관화가 돼서 4성급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가격도 조정하든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만약 예약을 고민 중이시면 적어도 3개월 이후에 방문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